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서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신문물의 옹PD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문물은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랜드로버 브랜드의 막내 이보크가 풀체인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면부를 살펴보면 이보크의 특징인 가로로 길게 뻗은 라인들이 2세대로 바뀌면서 더욱 날렵한 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 세대의 이보크가 그래도 꽤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이 다듬어지면서 더욱 성장한 느낌입니다. 특히 바퀴의 휠하우스 볼륨감이 전면에서도 느껴질 만큼 크게 나온 것이 저는 꽤 멋있어 보이네요. 옆면 역시 가로로 길게 뻗은 라인 외에는 별다른 꾸밈 요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간결하면서 깔끔하게 표현하여 더욱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줘요. 이보크는 전 모델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요. 일반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전기로 움직일 수는 없고 보조해주는 기능으로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도 연비를 꽤나 올릴 수 있는 기능이기에 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승한 모델은 최상위 트림인 만큼 22인치 휠을 적용하였고 특이했던 점은 사이드 스커트가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는 점이었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유광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또 새롭네요. 보통 차들이 전면, 측면에 힘을 주다가 후면에서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보크는 전면의 느낌을 후면까지 그대로 끌고 갔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차체는 작지만 엉덩이의 볼륨감은 오히려 형인 디스커버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당연히 트렁크도 전동식이고 현재 시승한 모델에는 내부에 액세서리가 장착되어 있지만 제거하면 그래도 꽤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운전석은 랜드로버의 디자인 1등 벨라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브랜드의 최신 기능을 모조리 집어넣었고 시트의 착자감이나 곳곳에 있는 소재들의 고급스러움은 이 차가 왜 레인지로버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차량의 급이 급인 만큼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서 불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보크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랜드로버의 막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보크는 SUV의 또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비싼 차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고급차였습니다. 근데 이 이보크는 그냥 단순히 랜드로버 이보크라고 한 게 아니고 레인지로버 이보크라고 했어요. 사이즈가 작은 차지만 레인지로버만큼 고급스러운 차라는 거죠. 다른 브랜드를 봐도 그런 차가 많진 않거든요. 왜 이런 모델이 많이 안 나오냐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든다는 거는 동급 사이즈의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고객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작은 차들은 보통 다 좀 저렴한 소재, 플라스틱이나 다 저렴한 소재로 만들고 차가 큰 차일수록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1세대 모델 성공했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좀 장르를 개척하는 차들이 몇 개 있어요. 벤츠의 CLS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보크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또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SUV 컨버터블도 내놨죠. 그 이보크가 이번에 2세대로 나왔습니다. 랜드로버 가문의 막내지만 차곡차곡 쌓아왔던 랜드로버의 신기술들 다 들어갔습니다. 벨라에서 봤던 이런 터치식 스크린, 버튼이 많이 사라지고 전부 터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벨라에서 봤었던 저 전동식 손잡이,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이 룸미러도 이게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뒤에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은 이 후방 카메라 화면이 아닙니다. 천장 위에 우리 샤크텔이라고 부르죠. 거기 뒤에 보니까 카메라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클리어 사이트요. 자,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는 지금 랜드로버 자체에서 처음 선보인 기능이에요. 이렇게 돌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울로 됩니다. 거울이었다가 화면이었다가.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이 차의 용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 뭐 짐을 싣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한 거죠. 이케아가 생기면서 가구들 많이 사오잖아요. 조금만 싣게 되면은 뒤가 안 보여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룸미러가 완전히 가려지겠죠. 그랬을 때 얘를 키면은 뒤에 짐을 얼마나 싣든 후방 시야를 볼 수 있는 거죠. 클리어 사이트는 처음 딱 탔을 때 한 1분 정도는 이질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1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이질감은 사라지고 거울로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지금 시승 끝나고 제 차를 타고 갈 때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또 적응이 되긴 하겠죠. 화면으로 뒤를 보여준 거라는 거에 대한 이질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승을 하면서 좀 많이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서 놀랬어요. 물론 이 지금 승차감이 좋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서스펜션이 그냥 소프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차가 코너를 돌고 했을 때 굉장히 낭창낭창해져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SUV이기 때문에 SUV를 무작정 서스펜션을 풀어놓으면은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멀미를 심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타보면은 서스펜션이 그렇게 또 소프트한 차는 아니에요. 이런 승차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차가 크면은 이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데 좀 이점이 많아요. 반대로 차가 작으면 휠베이스가 짧아지면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 힘들죠. 그래서 작은 차일수록 서스펜션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도 아닌데 이 정도 승차감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확실히 승차감 세팅을 잘 한 것이고,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로서 그냥 나 고급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차의 본질, 이 달리기 성능,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뭐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제외하고도 이 벨라에서 봤던 이런 터치스크린, 옛날에는 이 수입차들이 터치스크린이 많이 안 돼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죠. 터치스크린,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크고 선명하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러 브랜드들 봤던 거 중에 BMW께 제일 보기 편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소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 상단만 뭐 우레탄, 아니면 플라스틱, 아니면 가죽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보크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단은 지금 가죽으로 처리를 했어요. 가죽으로 처리를 하고 실제로도 조금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이 상단은 우레탄인 것 같은데 되게 느낌을 좋게 해놨어요. 싸 보이지 않는 재질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디오는 보니까 메리디안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메리디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작권 문제로 이거 좀 틀어볼 수는 없고, 위에 보이시는 썬루프 정말 커요. 썬루프 정말 큰데 유리는 열리진 않는 것 같아요. 카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열어놓은 것이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2000cc 이제 디젤 엔진이죠. 크게 뭔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히 모난 점이 없어요. 생각하는 그 2000cc 엔진의 파워 딱 그 정도로 나가고, 엔진의 사운드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디젤의 그 딸딸딸 소리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노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물론 가솔린보다는 소음이 있지만, 소음은 있어요. 소음은 있는데 거슬리지 않아요.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음으로 좀 많이 정돈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예 뭐 없애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좀 정돈을 해서 귀에 안 거슬리게 만드는 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속도로랑 이런 데 계속 주행을 하면서 그 주행 소음이란 부분, 저속에서는 이런 엔진 소음이 나오는 건데, 이런 엔진 소음은 이제 조금 속도가 붙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이 엔진 소음이 사라진 다음에는 생각보다 꽤 조용합니다. 지금 뭐 유리도 이렇게 뭐 이중 접합 유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맞춰서 방음 대책도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다들 무조건 큰 차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큰 차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작은 차를 좋아해요. 작으면서 고급스러운 차 없거든요. 그 시장을 공략을 했고 성공을 한 케이스가 딱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외적인 디자인들을 봤을 때는 기존의 이보크가 가져갔던 캐릭터 라인들은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주요한 점들은 안 바꿨어요. 왜냐면 기존 이보크 1세대가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완성도가 높았어요.
사실 이보크 1세대 사신 분들 중에 디자인만 보고 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나온 디자인을 이 세월이 흘러감에 맞춰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듬은 거죠. 앞에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은 LED를 쓰면서 예전처럼 그런 벌브가 들어가기 위한 큰 공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헤드램프를 더 얇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 이보크는 그 이보크의 라인이 있어요. 그 쫙 가로로 길게 뻗는 라인. 그 라인을 이 더 얇아진 헤드라이트로 더 강조할 수 있던 거죠. 차뿐만 아니고 어떤 제품이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공식 홍보 영상이 이 제품을 만든 개발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점을 다 함축해서 넣어놓은 거죠. 그 영상을 보게 되더라도 이 이보크 2세대는 예전에는 그냥 랜드로버의 막내 그냥 귀여운 고급차 이 이미지였다면은 지금은 어엿한 랜드로버의 일원으로 이 다른 SUV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오프로드 성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큰 풀사이즈 SUV 말고 좀 적당한 사이즈에 내가 편하게 탈 수 있으면서 근데 나는 좀 고급스러운 차를 원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가격대에 고급스러우면서 적당한 가격대의 SUV. 제가 봤을 때 이보크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 없다는 거는 독점 시장이라고 하죠. 독점 시장. 근데 독점 시장일 때 이 제품이 그닥 안 좋으면은 문제가 돼요. 랜드로버가 그동안 SUV 한 우물만 받고 그리고 고급차를 만들 줄 알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낸 차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이 사이즈에 이 가격에 이렇게 옵션 넣고 뭐 이런 고급 소재들 넣고 출시를 한다. 안 팔릴 겁니다. 이보크랑 싸우려고 나와도 뭐 싸워보기는커녕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그 브랜드들은 그냥 가격 측정을 그 사이즈에만 맞춰서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보크는 굉장히 독창적인 차고 이 내비 같은 경우도 사실 수입차 내비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국산차 내비나 뭐 우리 뭐 다 핸드폰으로 많이 보죠. 근데 이 랜드로버는 티맵이 돼요. 티맵과 랜드로버가 제휴를 해서 어플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본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티맵도 같이 화면에 쓸 수 있는 거죠. 미러링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 화면에 핸드폰 화면을 말 그대로 미러링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어플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 제규어 랜드로버의 티맵 어플은 이 자체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네요. 지금 사실 티맵이 거의 핸드폰 내비계의 최강자잖아요. 티맵이 되는 브랜드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아마 뭐 르노 삼성 정도? 운동에서 그렇게 만든 거는 저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오늘 신형 랜드로버 이보크 2세대 모델이죠. 저도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시승기를 또 촬영 중인데요. 제가 촬영을 이렇게 매번 반복할수록 좀 얘기하는 게 좀 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제가 기존에 이 이보크라는 차에 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깨는 시승기였어요. 역시 차는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타봐야 돼요. 다른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스펙이나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 차는 그 스펙이 정말 이 차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반도 못 표현을 해준다고 봅니다. 네, 같은 스펙으로 너무나 다른 차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이보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작고 그냥 단순히 그냥 좀 고급스럽게 치장한 차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를 시승을 해보시면 이 차 가격 그냥 수긍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시범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물의 웅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